그래서 사고 차량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수리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딜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2013년부터 시작해서요, 횟수로는 한 12년 정도 된 중고차 딜러입니다. 지금까지 딜러 하시면서 여러 차종을 매입하고 또 판매도 하셨을 텐데 구매자 입장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중고차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차고남님께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중고차 딜러들이 봤을 때 이거는 꼭 봤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꿀팁을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소비자분들께서 이 정도는 꼭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5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최근 1년 동안 동일 증상으로 여러 번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여러분 아마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뽑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뽑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동일 증상으로 계속 수리가 안 되고 결국 수리를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보통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차량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최근에 1억이 넘는 SUV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에어컨이 운전석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 센터를 여러 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정비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아무래도 걸러낼 수 있죠. 그런데 왜 최근 1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건 확률적인 부분인데요, 차량이 결함이 있을 때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 보통은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리가 되게 되면 대부분은 차량을 그냥 타시죠. 근데 차량을 여러 번 동일 증상으로 들어갔는데 수리가 되지 않으면 타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1년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는 차량이 최근 1년 안에 동일 증상으로 정비 이력이 여러 번 있다면 그냥 구매 전에 해당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비 이력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럼 딜러들이 정비 이력을 확인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 별로 꿀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의 차량들은 정비 이력을 아무나 확인할 수 없지만 매매 상사로 되어 있는 차량들은 누구나 쉽게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동차 365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매 상사 차량들은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량을 살 때 정비 이력을 꼭 조회해보고 사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 방법은 보증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요, 보통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기가 차량 구매 초기인데요, 이때는 무상으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부담 없이 서비스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요청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이력이 무조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이력을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동차 365에서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은 누구나 쉽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카센터나 작은 카센터에서 수리한 정비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차량이 보증기간이 남아있거나 끝난 지 얼마 안 된 차량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수입차입니다. 혹시 차고남님 10년 된 중고차 아우디 A8과 똑같이 10년 된 소나타의 가격 차이가 현재 얼마 정도 나시는지 아세요? 아우디 중고차면은 개똥값인데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10년 전에 아우디 A8은 신차가가 1억 2천이 넘었고요, 소나타는 2,50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가 몇백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메인터넌스 비용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유지 관리 비용이죠. 시간이 지나도 1억짜리 차량의 부품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우디 A8에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체의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각 타이어에 하나씩 해서 4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에 13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데요, 제 손님 중에 아우디 A8 14년식을 타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 에어 서스펜션 수리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부품 가격 자체가 100만원이 넘거든요. 싸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4개 다 수리하잖아요, 그럼 5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시세로는 2천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수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일반적인 구매자들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중고차 딜러들도 무서워서 매입을 못합니다. 이런 차량들 매입했다가 팔리기 전이나 팔리고 나서 혹시라도 수리 비용이 나오면 진짜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딜러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고성능 차량들입니다. 한 10년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이런 차량들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부품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얌전하게 운전하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주지고 다닐 텐데, 그러면 세월이 지났는데 차량이 남아나겠습니까? 엔진 작살나는 차들도 정말 흔해요. 게다가 이런 차량들은 판매량도 적은 편이어서 OEM 제품 같은 것들도 나오지 않아서요, 차량 부품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싸게 고칠 수가 없는 구조죠. 자,
세 번째로는 보험 이력이 없는 사고차입니다. 사고 차면 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이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수리가 잘 되었느냐이거든요. 중요한 부위의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차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딜러들도 사고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요. 저도 사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이력 없는 사고차도 수리만 잘 되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 이력이 없는 사고차는 구조적으로 수리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는 것은 그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간에 과잉 수리만 아니고 제대로 된 수리만 한다면 수리비를 모두 줍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이 없는데 사고 흔적이 있다면 그 사고의 돈은 누가 제불한 건가요? 차량 소유주가 지불했겠죠? 맞아요. 그럼 차고남님께서 그 사고차의 주인이 한번 돼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이것저것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최대한 싸게 수리하고 싶겠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누구나 아깝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든 수리를 싸게 하려고 여기저기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리해야 할 부분들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할 부분들도 중고 제품으로 교환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차주가 수리를 잘 해달라고 하더라도 공업사에서 차량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고 나서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불할 때는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는지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이력이 있는 게 수리가 잘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이 없이 수리한 차량들은 수리가 정상적으로 됐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심한 사고차입니다. 좀 전에 사고차 수리 잘 됐으면 좋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행에 문제가 있거나 외관에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고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위예요? 차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이런 볼트처럼 볼트로 체결해서 탈착해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도 차량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안쪽은 조금 다릅니다. 휀다, 범퍼, 라이트 이 이외에 이 안쪽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뼈대에 사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해야 할 사고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휠하우스인데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차량이 휠하우스라고 하면은 정비하는 휠하우스의 의미와 성능 점검상의 휠하우스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휠하우스라고 하면 이 휠 타이어 안쪽에 있는 이 커버, 이 안쪽을 휠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능 점검상의 휠하우스는 이 위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타이어와 조향 장치가 만나서 차체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차가 똑바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 편마모가 생긴다거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위험한데요. 이런 거를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휠하우스가 망가진 차량들 중에서는 휠 얼라이먼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휠하우스 사고 차량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휠하우스가 사고가 났어도 얼라이먼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량들은 일반 고객분들께서 확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중고차는 신차급 중고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차급 중고차 하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싸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싼 차량들도 있고요. 오히려 신차보다도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신차보다 비싸면은 신차를 사야 되지 않나요? 그게 신차가 대기가 막 1년씩 있고 이러면 신차보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중고차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또 신차급을 살 때 중요한 게 신차보다 저렴하지만 신차보다 비싸게 사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금융비용이 높은 조건의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할부에는 신차 할부와 중고차 할부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중고차 할부가 신차 할부보다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차보다 조금 싸게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차의 높은 이율 때문에 오히려 신차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차급 중고차를 살 때 할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신차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차급 중고차를 사야 할지 신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 저와 함께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의 수리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6개월에 1만 킬로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